주간 꾸레! 이번 주 바르셀로나 관련해서 큼직큼직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광고성 멘트를 하는 이유는 저희 채널은 축구 유튜브입니다. 캠핑 유튜브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캠핑 영상에 진심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가 되는 건 축구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바르셀로나 내용이니까 오늘 한번 힘을 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고! 지난 목요일 현지 시각으로 16일 바르셀로나의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라포르타 회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고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총 부채는 13억 5천만 유로라고 해요. 물론 이 금액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3월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재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부채가 약 5억 유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돈이 급하죠. 라포르타 회장이 열심히 일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은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느냐? 여하튼 돈이 급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TV 중계권료 판매, 그리고 두 번째는 BALN 지분 판매. 요 두 가지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르셀로나는 향후 25년 동안의 TV 중계권료의 10%를 2억에서 3억 유로에 매각한다. 그런데 최대 25%까지 매각할 수가 있다. 만약의 경우 25%까지 매각을 한다면 최대 5억 유로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사안을 상정을 시켰고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이 약 84% 정도가 나왔으니까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1-22 시즌 회계연도 마감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6월 30일 전까지 TV 중계권료를 매각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라리가 셀러리 캡도 극복할 생각입니다. 이미 7개인가 8개 회사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에 이 TV 중계권료 10% 정도는 매각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 매각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2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뒤에는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BLM 지분 최대 49.9% 매각. 그럴 경우에는 2억에서 3억 유로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찬성이 84% 정도가 됐더라고요. BLM 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매장 또는 온라인 판매, 그리고 라이선스 하에 있는 제품이 총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체 브랜드의 75% 이상이 이 사업 자체가 현지 시장, 스페인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BLN 지분을 판매하면서 세계화를 모색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BLN 지분에 대해서는 7월이나 8월 내에 매각을 완료하겠다. 8월 14일이 라리가 개막이거든요. 그 전에 매각을 완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TV 중계권료 판매, BLN 지분 판매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최대 6억 유로 또는 최소 4억 유로는 현금으로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TV 중계권료가 10%가 아니라 25%를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8억 유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최대 8억 유로, 최대 7억 유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팔아봐야 아는 거니까, 예상 수익이니까 일단은 한 약 6억에서 8억 유로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라리가 셀러리 캡도 극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여름 이적 시장에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라포르타 회장은 임시총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내린 결정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보장한다. 우리는 엄청난 매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의 작업으로 6억 유로의 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다. 우리는 클럽을 관리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이사회의 신뢰가 필요했는데 신뢰를 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의욕적인 감독과 능력 있는 스쿼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선수 보강도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승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바르셀로나하고 이적설이 나고 있는 선수들이라든가 재계약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라포르타 회장을 만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선수 영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비 감독은 역시 공격의 레반도프스키, 수비의 줄스 쿤데 영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다가 우스망 덴벨레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획대로 TV 중계권료하고 비에렌 지분을 판매를 한다면은 이번 여름에 2억 유로까지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비 감독으로서는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선수들하고 연결되고 있고 어떤 선수들하고 재계약이 안 됐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가비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가비는 아직 재계약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가비의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는 있지만 바르셀로나도 가비를 간절히 원하고 가비도 남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프랭키 드용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가비하고 재계약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비하고 바르셀로나의 재계약은 굉장히 근접했다. 다만 고정급여에 대한 의견이 약간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음 시즌 미드필드 라인을 한번 예상해 보면은 페드리, 부스케츠, 가비, 캐시에, 파블로 토레 새로 영입한 어린 선수죠. 기대됩니다. 요 5명은 확실히 갈 겁니다. 그런데 니코라든가 프랭키 드용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가비하고 재계약을 못한다? 이건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비하고 재계약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매우 근접했지만은 빠르게 발표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스망 덴벨레하고의 재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우스망 덴벨레하고 재계약 여부는 하피냐 영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죠. 자, 우스망 덴벨레하고 계약 기간은 6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우스망 덴벨레는 첼시를 비롯해서 타 클럽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비 감독이 덴벨레에게 다시 한번 재계약 협상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구단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구단과 덴벨레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약간 애매한 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 재계약보다는 너 나가, 너 꺼져 그러면서 하피냐를 영입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즈가 하피냐의 이적료로 5,500만 유로 정도를 원한다고 해요. 제가 얘기하는 금액은 리즈가 원하는 최소 금액이겠죠. 근데 5,500만 유로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생각하는 하피냐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약 4천만 유로라고 합니다. 페란에게 그 돈을 주고 아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덴벨레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덴벨레하고 재계약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덴벨레하고 재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하피냐에게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피냐 에이전트 데코하고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피냐 영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선수 영입 부분으로 갈게요. 가장 먼저 얘기할 선수는 레반도프스키죠. 레반도프스키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었고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영입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쏙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영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영입에 4천만 유로 정도를 투자할 생각입니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5천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죠.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인데 레반도프스키가 간절히 바르셀로나 이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영입에는 성공할 듯 보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하죠. 바르셀로나는 7월 16일 날 미국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확정짓기를 원해요. 그 전에 영입이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스 쿤데 영입으로 넘어갈까요?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은 줄스 쿤데 영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줄스 쿤데가 온다면 줄스 쿤데와 아라우 향후 10년은 책임질 수 있는 중앙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라든가 크리스텐센이라든가 잘해준다면 줄스 쿤데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죠. 아라우도 오른쪽을 소화할 수가 있지만 줄스 쿤데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재능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1타 쌍피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줄스 쿤데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세비야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스 쿤데의 이적료로 최소 6,500만 유로를 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세비야는 바르셀로나가 직접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이 맞죠. 지난 시즌 순위를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팀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낸다고 한다면은 최소 금액 6,500만이 아니라 한 8천만 유로 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세비야도 만족시키고 가격도 어떻게 한번 낮춰보고 그러면서 주스 쿤데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스트 카드를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시즌 수비 라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물론 마르코스 알론소라든가 아스필리쿠에타를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 수비 라인에 주스 쿤데가 온다면 중앙 수비는 아라우오, 주스 쿤데, 크리스텐센, 에릭 가리시아, 피케 5명이 돌게 되겠죠? 네, 렁글레, 움티티, 민게사는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피케 같은 경우에도 사비 감독이 다음 시즌부터는 주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케가 자신은 주전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피케는 이제 주급도 어느 정도 낮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지죠? 네. 문제는 이제 측면 수비가 문제인데 알베스도 떠났고 뭐 알바도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고 알바 백업도 여전히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프랭키 도용 이적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처드 아놀드 CEO는 메뉴가 프랭키 도용을 영입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메뉴가 프랭키 도용을 영입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하는 이적료는 약 6천만에서 6,500만 유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6천만에서 6,500만을 지르면은 충분히 프랭키 도용을 영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프랭키 도용은 2026년까지 바르셀로나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키 도용은 이적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느냐?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에 대한 충성과 애정을 숨기지 않고 있죠.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역시 터나우 감독이 있기 때문에 터나우 감독이 프랭키 도용을 어떻게 설득할지 좀 봐야 되겠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사실은 라리가 셀러리 캡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인 걸 확보하기 위해서 프랭키 도용을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도 프랭키 도용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적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사비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약간의 상황이 좀 바뀐 건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이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프랭키 도용을 빠르게 이적시킬 이유는 없다. 이제는 몸값 올리면서 이적을 시키겠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8천만에서 1억 유로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1억 유로에 내보낸다면 뭐 좋겠지만 안 내보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프랭키 도용은 계속해서 남기를 원한다면 남을 수도 있다.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사비 감독의 마음은 알겠지만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도용과 베르나르도 실바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박치기를 하고 싶어해. 현금이 들어오길 원해. 그러다 보니까 메뉴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베르나르도 실바의 이적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8천만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랭키 도용을 내보낸다는 것은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하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결국 이제 프랭키 도용과 베르나르도 실바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프랭키 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비 감독은 베르나르도 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데 프랭키 도용의 이적설은 살아있다. 여전히 이적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용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현재 미드필더진을 봤을 때 메짤라 역할할 선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페드리, 가비, 여기다가 이번에 영입한 토레, 캐시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프랭키 도용을 메짤라가 아니라 피보테 자리에 써보는 건 어떤가. 저는 부스케츠가 한 시즌 남았기 때문에 부스케츠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생각은 다음 여름에 부스케츠 나가면 그 자리 또 영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금액이 또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프랭키 도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프랭키 도용을 부스케츠 자리에 계속해서 쓰면서 적응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시즌에 부스케츠가 100% 몸 상태로 한 시즌 내내 모든 경기를 소화할 거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이 있어야 된다. 프랭키 도용을 원 볼란치로 써보던가 아니면은 프랭키 도용하고 캐시에를 같이 내려서 투 볼란치로 써보던가 그런 모습이 좀 나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네요. 현재 상황은 프랭키 도용을 내보내는 분위기니까요. 자,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바르셀로나하고 관련되고 있는 선수들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제 7월 되면은 영입하는 선수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올 것이고 떠나가는 선수들도 한 명, 두 명씩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짚으면서 전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꿀에는 계속됩니다. 빠바밤.